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책방 로그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봄 얘기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내기보다는 저희 바로 5월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첫 번째 주말부터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책방이 5월 5일, 6일, 7일 이렇게 이어졌었고 굉장히 그가 다독가라는 거를 저는 사실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너무 놀랐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동안 저희가 이제 생일 책방 때 봐왔던 책들과는 사뭇 다른 장르의 책들도 있어서 되게 신기했고 오시는 분들이 다 그의 책들을 이렇게 따라가려는 그 모습도 되게 신선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어지는 큰 행사가 저희 5월 한 달간 진행될 작가의 책상 전시입니다. 주인공이 브로콜리 펀치를 쓴 이유리 작가님인데 사실 이 책은 9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전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10세를 찍었다고 해요. 코로나 시국에 이제 출간이 되어서 큰 행사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셨는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너무 많은 독자들이 이제 사랑해 주셔서 10세를 찍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제 문학가 지성사와 협업해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너무 이 책을 좋아했고 꾸준히 저희 책방에서도 판매하고 추천했던 책이라 이렇게 행사로 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기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어요. 먼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저희 사인회죠. 이번 주 토요일에 2시부터 6시까지 작가님이 약간 상주하시면서 독자분들을 맞이해서 사인회를 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 책방에서 이제 브로콜리 펀치를 포함해서 이제 문학가 지성사의 이제 특별 전시 책들이 또 있어요.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께 너무 귀여운 브로콜리 인형을 드립니다. 씀에서만 맞아요. 이게 10세 기념 행사가 또 아마 예정돼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행사는 저희 책방에서 진행이 되고 꽃이 달려 있어요. 브로콜리 펀치에 피어난 그 꽃처럼 아니 책을 사는데 어떻게 인형을 그러니까 너무 풍성한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선물이어서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사실 리커버가 아닌데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죠. 씀에서는 이 인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한 권씩 더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씀? 이효리가 이런 거 씀? 그래서 이런 선물까지 있어서 저희 너무 좀 기대가 되는 한 달이고 그리고 한 달의 전시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북토크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차차 공지가 올라오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근황과 또 다가올 이야기들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랜만에 그동안 읽은 책들을 하나씩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희 읽은 책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책이죠. 어떤 책이죠? 루스 오제키의 장편소설 우주를 듣는 소년입니다. 완전 벽돌 한번 책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벽돌 책인지? 거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려온 14살 소년 베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구성이 되게 특이한 게 베니의 시점과 책의 시점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서술해요. 보통 책처럼 책의 시점으로 이제 베니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좀 소개가 된다면 베니 시점일 때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야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해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보통 베니라는 아이가 주인공인 책이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의 시점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의 입장도 있는 게 너무 독특해서 이 페이지를 읽는 동안이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베니, 그리고 베니의 엄마 에나벨이 있고요. 또 베니가 아빠가 죽고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들려오니까 좀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만나게 되는 2명의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노숙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시인이자 철학자인 슬라보이라는 이 안에서는 비맨이라고 보틀맨, 그러니까
병을 수거해서 이제 보틀맨이라는 불리는 그 아저씨랑 그리고 또 베니가 사랑에 빠지는 알레프라는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슬라보이나 알레프는 물질적으로 뭔가를 소유하거나 하진 않지만 자신이 이렇게 사는 방식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맞아, 사람들, 맞아. 철학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니가 보고 맞아. 그 성장하는 과정?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알레프나 슬라보이나 교훈을 주려는 인물들도 아니고 맞아, 그냥 그들의 대화나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거를 그냥 베니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질문을 맞아. 처음 질문하게 되는 이 삶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이 인물들로 인해서 질문하게 돼서 본인도 본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가 조금 그거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베니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베니의 엄마가 그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진 못해요. 왜냐하면 베니의 엄마도 갖고 있는 어떤 결핍과 아픔이 있어서 충분히 남편의 부재 속에서 아들을 잘 양육하는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의 성장 서사도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베니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세상을 배워나갈 때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그 비맨과 알레프가 세상을 배우게 만드는 조력자 같은 동료가 되는 그 과정이 너무 뭉클하고 그러니까 어른의 부재를 이들이 채워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 서사에 따라가는 게. 결국엔 엄마도 화해하고 맞아. 잘 지내게 되려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 안에서 비판하는 게 물질주의,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을 하는데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 소유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그 세상이 쓰레기로 가득 찼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 쓰레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삶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좀 찾아가는 내용이 아닌가 베니가 그래서 문득 생각해보니까 다들 이렇게 쓰레기를 대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데 베니는 목소리로 그거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렇게 슬라보이 말대로 쓰레기가 많은 세상인데 베니는 세상의 소리를 다들 얼마나 사실 괴로웠겠어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목소리를 구분하고 결국 내 목소리를 가장 우위에 둘 수 있게끔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 스토리네. 쓰레기 위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지. 너무 읽을수록 찾아나가는 그 메시지가 되게 소름 돋아요. 하나하나씩 내가 느끼는 게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게 베니와 베니의 이야기를 하는 책의 입장이 교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책이라는 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덕질하기 좋은 포인트가 많아요. 맞아요. 책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책이 계속 말을 하거든요. 맞아. 자기의 이야기를. 그때 맞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신기했어요. 저는. 나도 내 책을 갖고 싶은 거야. 나한테 말해주는. 내 책이라면 나한테 이럴 때 어떻게 서술할까 나를 내 삶을. 그러게. 어떤 입장을 취할까 나에 맞아, 대해서. 맞아. 너무 궁금하고. 맞아. 그래서 진짜 책이라는 물성을 좀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애착을 가졌던 독자분들이라면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책인 거죠. 그쵸, 맞아요.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5월이 오는 동안 읽은 책 중에 한 권은 박연준 시인의 새 산문집 고요한 포옹입니다. 박연준 시인이 낸 산문집을 그동안 계속 따라 읽어왔는데 고요한 포옹이 어쨌든 가장 최근작이다 그런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에세이에 있는 모든 꼭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서문부터 그냥 바로 반했거든요. 이 책이 좋은 책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서문에서 바로 느껴졌는데 서문의 제목이 금을 간직한 채 나아가는 일이에요. 이 금이 이제 금 갈 때 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든줄. 근데 금인데 이 서문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나 금이나 균열 없이 무결한 존재는 없고 심지어 이런 사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도 당연히 금이나 균열 같은 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은
그런 금을 잘 돌보면서 살아갔던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타인 안에도 내가 보이지 않는 무수한 금이나 균열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금이나 균열을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인 만큼 상대에게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다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의 에세이인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고 느껴졌고 그게 바로 고요한 포옹이라는 제목이랑 너무 맞닿아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나온 제목일까 읽다 보면 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펼쳤는데 서문에서부터 바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꽉 안으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서문의 마지막 문장이 있냐면 당신이 간직한 금이 혹시 나로 인해 부서지지 않도록 가만 다가서는 포옹이 좋다. 이런 말이 사실 뭐 꼭 포옹으로 하지 않아도 이 말은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모두가 막 접촉하고 이렇게 막 붙어서 서로를 면면히 볼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충분히 존중하고 충분히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저는 들려가지고 책 제목을 뭔가 이해하게 되는 서문 같아서 더 좋았고 언제 읽으면 좋을 것 같으냐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읽고 한 편 읽고 덮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한 편 딱 읽고 덮으면은 그 하루를 그런 시인의 마음으로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세이여서 저는 반가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저희 읽은 책은 조우리 소설가님의 새 소설 오늘의 세리머니입니다. 이 책은 50년을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서로한테 타인으로밖에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 레즈비언 커플에게 혼인신고서를 발급해주는 두 여성 공무원의 깜찍하고 발칙한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 커플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커플한테 발급해주는 공무원의 주인공이야? 너무 귀엽다. 그쵸. 일단 서술은 그렇게 그 두 공무원의 이제 이야기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만 진짜 주인공들은 사실 수많은 레즈비언 커플들이거든요. 이 50년을 함께 산 중년의 레즈비언 커플을 비롯해서 여러 커플들이 등장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하주라는 가상의 시에 도선미라는 가족관계팀의 직원이 있고 이 가족관계팀의 신입으로 들어온 이가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가경의 고모가 레즈비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고모의 애인이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얼마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가경의 고모가 애인을 위해서 이제 좀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대충 이제 공문서 위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근데 이 가경이가 되게 진취적이고 이게 발상이 남다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는지는 읽어야 돼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응원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사되는지가 너무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만큼 이 가족관계팀 안에서 혼인신고서를 발급하는 두 사람의 역할이 되게 큰 빛을 발하고 결과적으로 발급을 받기도 하거든요. 받는 것도 웃긴데 발급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너무 흥미진진해요. 근데 이걸 제가 다 오픈할 수는 없어서. 발급 받는 거는 반전은 아니야? 발급 받는 것까지는 반전은 아니에요. 스폰 아니야? 스폰인데 대단한 스폰 아니에요. 이게 봐봐요. 어느 정도 뒷표지에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혼인관계 증명을 발급받았을까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스포라기보다는 이 책에 되게 큰 주제 같은 거, 주제의식 같은 거죠. 근데 발급을 받나 보다. 근데 알고 봐도 되게 흥미진진한 그 발급 과정이 있고 발급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진짜 거기서부터 저는 근데 이게 되게 후반부긴 하거든요. 발급을 받고 나서 소설의 분량이 크게 많이 남진 않은데 저는 그게 진짜 압권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영화로도 보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영상으로 잘 그려져요. 발급 이후의 모습들이 오히려 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셨을까. 작가님 너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작가님의 소설에 좀 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한 단어로 끝나거든요. 이 소설이. 마지막 문장이 어떤 단어로 끝나는데 그걸 읽었을 때 제가 느낀 짜릿함이 그러니까 대충 읽지 않았어도 이 단어를 위해 달려왔거나 이 소설은 너무 아름답고 아까 이제 미아 언니가 우주를 듣는 소년 소개할 때 그게 이미 언니의 올해 소설이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책 읽었을 때 이미 나의 올해 소설 한 자를 남겨놨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마지막 단어. 그래서 정말 실감나는 공모 시스템과 선미와 가영의 끝장나는 호흡, 그리고 이제 영화로 만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시고 저희 책방에서 구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은 소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간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박서연 작가님의 프로젝트 V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로봇 V에 탑승할 파일럿을 선발하는 대회가 펼쳐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시작 조건은 남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천재 여성 로봇 공학도 우람이 이 편견과 조건의 불합리함을 깨부수고 도전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해요. 저는 책은 못 읽었는데 작가님이 채널레스에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읽어가지고 대충 내용을 좀 미리 이해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미 엄청난 고난이 예상된 이야기인데 사실 남자만 자격으로 둔 것도 이미 차별적이지만 그 안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신체 건강한 남성, 태권도 1단 이상 등의 조건이 단지 여성을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조건의 다른 남성들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박서연 작가님이 이런 주제의식 속에서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책이 이제 인터뷰에서 봤을 때는 작가님이 2011년부터 구상해왔던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이 이제 10년 넘게 걸쳐서 완성된 이야기가 어떤 세계를 좀 품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다음 책방 로그 오기 전까지는 잘 읽어볼 신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책방 로그를 했는데 재밌네요. 세상. 재밌네요. 그래서 저희 책 소개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5월에는 한 번 더 앞으로는 꾸준히 책방 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